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.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. 이 기자, 6월 지방선거가 10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네,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시점이었죠.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다음 날인 어제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 대신 지지층 결집을 선택하면서 이 한 가지 분명해진 건요. 개혁신당과의 범보수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. 네. 개혁신당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긴 했지만 특검법 등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또 대여 투쟁을 함께 하면서 당 안팎에선 선거 연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. 특히 장 대표 단식 투쟁장에 이준석 대표가 격려 방문을 하는 등 양당의 연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죠.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장 대표의 회견 뒤 익숙한 관성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올려서 사실상 연대 가능성이 차단된 분위기입니다.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겠네요. 네,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의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. 당장 서울시장 선거 판세만 봐도 민주당 후보군 중 부상하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.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해서 단 2, 3%의 지지율만 확보를 해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중도층 비중이 큰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당 지도부는 이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나올 지지층들만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? 이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인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. 네.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이 중도층을 외면하고 승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최근 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2018년 지방선거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듬해 치러졌던 선거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두다가 참패했습니다. 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지지층에 어필하는 행보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. 특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존의 당 지지층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이 아닌 결집을 선택한 건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장파나 친한계를 제외하고 당 중진이나 당권파에서는 딱히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이거 왜 그런 겁니까? 중진들 중에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많은 게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. 공천 변수 등을 의식해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장 대표에게 우호적인 의원들의 경우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고요. 다른 한편으론 지방선거 승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장동혁 대표를 대신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. 이런 현실론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. 출마 선언을 한 이 후보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